이렇게 임플란트를 했는데 사람 얼굴이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뻗어져가지고 임플란트는 여기 심어져 있어요. 뼈가 여기밖에 없어서.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야 되니까 치아가 이렇게 뻗어져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치아의 역할 자체가 입술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가 없으면 입술이 쑥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치아가 해줘야 되는데 치아가 이 위치에 있어야지 입술을 받쳐주는데,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이 치아의 뿌리에 해당되는 게 이 속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그 잇몸을 덮어달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이 사이로 음식물이 너무 많이 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57세 7개월 환자고요. 상담 받으시고 바로 당일에 이제 코너스 임플란트 시작하셨고요. 치아가 요거밖에 없고 위에 틀니도 없는 상태로 오셨어요. 끼고 있던 틀니가 없어지니까 오셔서 코너스 상담 드리고 그리고 바로 이제 시작하게 되신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 두 개는 자연치고 여기 이제 씌워진 치아들이 다 이렇게 덜렁덜렁 흔들리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치아를 두 개로 이렇게 지지하고 있다는 거는 처음에 치료 계획부터 잘못된 거예요. 세 개였다도, 이쪽에 두 개, 이쪽에 하나였더라도 이미 치료 계획부터 너무 무리한 설계죠. 여덟 개의 치아를 세 개로 지지하긴 힘들어요. 그건 임플란트건 자연치건 간에. 아마도 위에가 틀니였으니까 조금은 버티셨을 텐데 이 정도로 뼈가 망가진 거는 제가 봤을 때 이미 몇 년 전부터 아프고 낫고를 반복했지만 환자분이 엄청 참은 거죠. 그러다가 버티고 버티다가 이젠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근데 이번에는 좀 잘하고 싶다. 왜냐면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저는 일단 이분이 이 두 개 치아를 살리고 싶어 했어요. 또 치아가 단단했어요. 의외로 옆에 게 너무 많이 흔들리면 잘 안 씻고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한두 개의 치아가 이렇게 단단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아래. 그래서 요 두 개는 단단해서 요건 살리고 싶은데 나머지 있는 임플란트를 하려면 이제 코너스가 이럴 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아래는 코너스, 위에는 알프스틀리. 이렇게 계획을 세워드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요 치아가 있는 부분들이 뼈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흔들리는 상태로 계속 오래 있으면 계속 그게 움직이면서 뼈를 다 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엑스레이 볼 때도 많이 녹았고 여기도 이 뽑고 나면은 심기가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진단은 임플란트 이쪽에 두 개, 이쪽에는 세 개. 여긴 자연치가 두 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임플란트 하나만 심어서 가기에는 힘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쪽에는 임플란트 두 개 더 해서 이쪽은 네 개, 이쪽은 세 개. 그렇게 가자. 이렇게 치료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이제 당일날 치아를 발치하고 이렇게 가이드핀을 꽂아요.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때 무절개 방식을 선택하거든요. 환자분들이 대부분 겁이 많아서 오시고 잇몸 막 째가지고 수술 시간 오래 걸리고 피 많이 나고 아무는데도 오래 걸리고 이게 절개를 해서 심으면 나중에 이 부분에 임시치아나 임시틀니를 해주기도 어려워요. 잇몸이 많이 부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치아를 해드리고 이러려면 무절개 임플란트가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이드핀을 꽂아가지고 요걸 CT를 찍어봐요. 요 자리가 요 자리고 여기 폭탄 자리, 요 치아 두 개 있으니까 요 뒤에다 하나 심었죠. 요 치아는 요 위치인 것 같아요. 요 뒤에다 심은 거예요. 이렇게. 요 치아에서 거리를 보면 여기 심었고 여기는 아직 안 심었죠. 요게 약간 확대돼서 나온 건데 그렇게 심은 거예요. 여기 하나, 여기. 이제 두 개 더 심을 거예요. 이분이 치료 기간이 좀 오래 걸린 이유가 여기 요 부분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특히 이 부분이 오래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예 이를 뽑으면서 임플란트를 심는 날이잖아요. 근데 거기 이 뽑은 자리는 아예 못 심은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치아 없는 부분에는 미리 심어 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제 심을 수 있는 건 심는 거예요. 이거라도 심어져 있어야 다음 단계로 임시치아라도 더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날은 이렇게 됐고 이제 본을 뜨는 거죠. 그러니까 본 뜨고 일주일 후에 높이 체크, 일주일 후에 모양 확인,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넣어야 되니까 3주 걸려요. 그래서 이분도 3주까지는 아니고 2주, 3일 정도 걸려가지고 임시치아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위에는 전체 틀니, 아래는 치아 이쪽에 임플란트 하나와 자연치 두 개, 그리고 이쪽에 임플란트로 해가지고 아래는 아예 고정성으로 들어갔어요. 임플란트가 고정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멘 타입으로 그냥 붙인 거죠. 임플란트를 심고 딱 한 달 만에 임시치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달을 기다려서 임플란트를 다시 한 달 만에 심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심고 2달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기간이 7개월이 걸렸는데 7개월 걸린 이유가 요 가운데 요 임플란트 심고 기다리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는 그냥 요 상태로 그냥 2달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실제 작업 시간은 한 5개월인데 기다리는 시간이 2달 있었어요. 이렇게 심었거든요. 이렇게 두 개.
하나는 완전히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잇몸 속에 묻은 거고, 요건 상태가 좀 좋아서 잇몸 밖으로 뚜껑을 만든 거고, 그런 상태거든요. 이 상태로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일주일 후에 오셔서 이제 코너스 내관 들어가는 본을 뜨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 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본 뜨는 걸 넣고 엑스레이로 확인을 하죠. 그래서 이게 본 뜬 모델이거든요. 여기 두 개는 자연치고 나머지는 임플란트 부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품을 넣어서 본 뜬 모델에서의 높이를 체크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치료할 때는 이 아래턱의 높이, 위치, 앞으로 더 나오는지 아니면 뒤로 들어가는지 이렇게 옆으로 몰리든지 위의 턱에 대한 아래 턱의 이 관계를 잘 인지해서 입안에서 편안한 상태를 잘 물려서 그걸 기공소에 보내서 그 상태에서 작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걸 VD 체크라고 해요. VD가 버티컬 디멘전이라고 해서 수직적 높이를 체크한다 그러거든요. 수직뿐 아니고 수평적으로도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왼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러지 않고 정말 정 가운데로 잘 물릴 수 있게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내관이 나온 거예요. 자연치는 이렇게 내관이 자연치만 먼저 나오거든요. 이제 이거를 입안에다가 넣어서 잘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나머지 임플란트 부분이 나와요. 그럼 여기 자연치는 두 개는 크라운 형태로 나오고 모양이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달라. 이거는 이제 임플란트의 내관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맞는 임시치아가 또 다시 나오죠. 안에가 바뀌었으니까 겉에 것도 바뀌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렇게 외관이 딱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피스죠. 내관 하나당 외관이 다 따로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입안에서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입안에다가 이제 연결할 때 보면 이렇게 이제 연결된 거예요. 엑스레이로 보면 자연치는 이렇게 크라운 내관이 붙여진 거고 임플란트는 내관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도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하고 반대쪽은 다 임플란트 3개. 네, 그렇게 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아까는 7조각이었으면 이번에는 3조각으로 또 다시 나오죠. 이걸 또 입안에서 넣어서 또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기공소 보내면 다시 일주일 후에 와요. 그럼 다시 또 확인하고 잘 연결이 됐는지, 여기랑 여기랑 연결이 됐으면 뒤뚱거리지 않는지, 스무스하게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오케이 됐으면 또 다음 걸로 넘어가고, 한 땀 한 땀이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가 이제 또 만일 이게 약간 뒤뚱거리거나 하면 다시 잘라요. 다시 붙여. 이게 코발트 크롬 금속이거든요. 이게 다 한 몸이 되면 그 위에다가 이제 레진을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맞춰지는 작업이고 환자 입안에는 이게 들어가 있고 올 때마다 얘를 빼고 다시 이 금속을 다 넣어서 맞는지 확인하고 입안에서 연결을 하죠. 이게 여기에 임플란트 위치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거든요. 처음에 이게 본을 뜨면 이 모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델에서 그냥 한 방으로 다 연결된 걸 만들면 입안에 들어갈 때 뒤뚱거리고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관은 다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어차피 따로따로 하나씩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외관은 내관 하나당 한 개씩 만들어 가지고 입안에서 잘 연결해서 보내면 그거에 맞춰서 기공소에서 거기에 금속을 녹여 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입안에 미세하게 조금씩 이 위치가 본 떴을 때 틀어진 그거를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피스가 돼서 올 때까지 이제 계속 반복을 해서 이게 딱 넣었을 때 쓱 들어가고 쓱 빠지고 이렇게 뒤뚱거리는 거 없이 그렇게 되게 확인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본을 떠서 보내면 이제 여기에 레진이 올라가서 치아 모양을 다 만들어서 높이도 다 맞게 잘 씹어지는 모양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와요. 아까 그 금속이 치아가 올라가 있고 이거는 비스켓 상태라고 그래가지고 아직 이 레진으로 올린 게 높이가 맞는지 이걸 또 구강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양도 입안에서 넣어봐서 환자분이 오케이, 아니면 난 너무 튀어나온 것 같아,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 뭐 모양 좀 이쪽은 좀 더 모양이 또 네모나게 모양 하고 싶어. 치아 모양도 약간 둥그런 모양도 있고 네모난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입안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최종 확인을 하고 오케이 되면 이제 완성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체크하는 단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온 게 완성, 잇몸 모양도 완성하고, 그러면 이렇게 넣었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빼면 이렇게 내관이 7개 있고, 넣었을 때는 내 치아랑 똑같이. 그러니까 이 코너스 임플란트가 좋은 게 뭐냐면 넣었다 뺐다 하지만 이렇게 잇몸 부분에 뭐가 없고, 또 그런데 뼈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만들려는 모양보다 훨씬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람의 얼굴형에 맞추려면
임플란트가 여기 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얼굴형에 맞출 수가 있어요. 아니면 지금 있는 임플란트에다가 맞춰서 보철물을 만들게 되면 이 치아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입술이 훅 죽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임플란트를 이게 잘못 심은 게 아니고 뼈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더 밖으로 심을 수가 없어, 뼈가. 뼈는 안쪽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는 거기다 심었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만일 코너스가 아니라면 임플란트 안쪽에 있는데 치아는 밖으로 나오니까 약간 치아가 이렇게 뻗어져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임플란트가 있는데 여기는 치아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밖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이 밑으로 음식물이 엄청 튀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위에는 밖에 나와 있지만 안으로는 밑으로 쑥 들어가야 돼서 그럼 치아 모양 자체가 이렇게 뻗어져요. 특히 위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임플란트를 했는데 사람 얼굴이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뻗어져 가지고 치아는 그 위치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임플란트는 저 속에 있으면 치아가 이렇게 뻗어져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이렇게 나와 있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코너스는 그게 다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만일 이게 코너스가 아니라면 이 부분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코너스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너스의 큰 장점이에요. 얼굴 모양을 잘 보완을 해줄 수 있다. 틀니의 장점과 그 일반 고정성 보철물의 장점을 다 합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뺐다 꼈다 하면서 안에 다 세척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밥 먹을 때는 안 빠지고 말할 때 안 빠지기 때문에 너무나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원래 뼈 위치에다가 안쪽으로 심어져서 이 상태에서 그냥 일반 보철물을 고정성으로 했다면 치아가 이렇게 뻗어지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야 여기를 닦아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꼈다 뺐다 하기 때문에 여기 뭐 잠깐 끼더라도 빼가지고 바로 청소되고 뭐 끼는 것도 느끼지도 못하시니까. 그쵸, 임플란트는 6개월에 한 번씩은 검진 받으라고 보통 다 그렇게 권유드리죠. 근데 그거를 일일이 매번 6개월마다 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하신 분들이 입에서 냄새 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코너스로 하면 뺐다 꼈다 하는 것도 훨씬 간편하고 안에 음식물 끼는 것도 훨씬 없고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 완성하시고는 한 달 후에 오시라고 하고요. 그러고 괜찮으시면 이제 3개월 후에. 그리고 또 그때 관리가 잘 되면 이제 그 다음에 6개월 후. 이런 식으로 좀 늘어나기도 하고, 근데 관리가 안 되면 다시 줄고 그런 식으로 가죠.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